최 원장님 아기가 주걱턱이면 몇 살 때 시킬 거야? 나는 만약에 발견 즉시니까 해라 이러고. 안녕하세요. 수술하지 않는 교정 최인희 치과에서 턱 교정을 맡고 있는 최기수 원장입니다. 치아 교정 치료를 맡고 있는 이정원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응애 태어날 때는 너무나 예쁘게 태어났는데 성장을 하면서 부모님 마음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, 이런 경우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어린 나이에 빨리 얼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주걱턱이 있죠. 그렇죠. 어떤 이유로 먼저 나타나나요? 가장 흔하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들이 알고 있는 건 유전적인 거죠. 그렇죠. 엄마가 그래요. 네. 아빠가 그래요. 할아버지가 그래요. 할아버지가 그래요. 이제 뭐 이런 게 있고, 이제 성장을 하면서 위턱이 먼저 발달을 하고 아래턱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위턱이 발달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그거는 그냥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. 지켜봐야 돼요. 그래서 그렇죠. 네, 그러면서 이제 부정교합이 생기는데, 그 아이들은요 치아를 이렇게 거꾸로 무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렇게. 어렸을 때. 네, 어렸을 때. 네.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. 애들한텐 편해요. 그래서 이거 이제 잘 감별을 해야 돼. 진짜로 거꾸로 물리는 앤지 아니면 애가 편하니까 이렇게 무는 게 습관이 된 건지를 일단 찾아봐 줘야 돼요. 무조건적으로 주걱턱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. 우리나라 나이로 5세. 5세, 만 5세. 그래서 저도 5세 치료해봤어요, 여자아이. 앞니 또는 위에 앞니가 영구치로 막 바뀌려고 할 때. 쯤 했을 그렇죠. 때. 네. 5세 때부터 시도해볼 수 있어요. 턱이 주걱턱이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아래턱이 그냥 흔하게 생각하기로 아래턱이 쭉 나오는 그런 주걱턱이 있고, 그 다음에 아래턱의 위치는 그나마 정상적인데 위턱이 쑥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아래턱과 위턱이 같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위턱이 좀 덜 자라고 아래턱은 정상으로 자라는. 그렇죠. 이제 보통 치과에서 저희 같이 수술하지 않는 교정 치료로 이런 주걱턱을 해결해 줄 때는 위턱이 덜 성장했는지 여부를 더 따져보죠. 왜냐면 아래턱이 성장하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. 이게 또 상충되는 건데, 아래턱이 자라는 친구들은 키가 커요. 키가 자라면서 아래턱이 같이 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같이 가요. 키가 갑자기 막 피크로 크는 시기에 아래턱도 쑥 나오는 경우가 있고,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주걱턱인 거고, 쑥 자라지 않으면 핸섬한 친구로 되는 거죠. 재미가 없는데요? 재미가 없어요? 네. 그럼 어떻게 해? 정보 전달인데. 보통 한국 사람 주걱턱, 그래서 아래턱이 많이 자란 사람보다는 위턱이 덜 자란 사람, 그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? 통계 알아? 아니 그건 잘 모르지만 저희 병원에는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. 약간 얼굴이 납작해 보이는 분들. 위턱을 자라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, 아이들도. 그래서 위턱이 성장이 덜 됐으니까 정상으로 성장을 시켜야 돼요. 좀 어렸을 때 10대가 되기 전에 오면 정말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것들을 성장을 잡아주는 거, 성장 교정을 해주는 게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자존감도 좀 높여주고 하는 그렇죠. 것이 좋죠. 보통은 그 위턱이 덜 자라서 약간 납작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은 비염이 있다거나, 그래서 코로 호흡을 좀 잘 못하고 입이 열리거든요. 그럼 입으로도 좀 숨을 좀 호흡을 하다 보면 감기 걸렸을 때 뭐 편도선이 자주 붓는다거나 목이 입안이 좀 건조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죠.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주걱턱이나 이런 부정교합이 있는 친구들이, 어린 친구들이 어디에 앉아있으면 항상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있으면 엄마가 와가지고 등짝을 쫙 때리면서 얘 허리 좀 펴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싶어서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게 편하니까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똑바르게 엄마가 시킨 대로 차렷자세로 있으려면 단 5분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해요.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부정교합, 어떤 골격의 비정상, 균형이 안 맞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데, 만약에 이정 원장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윗턱을 좀 넓혀주고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를 잡아줘서 누구나 봐도 얼굴이 예쁜 얼굴이 된다면
몸의 균형도 잡히기 때문에 사실 허리를 펴는 바른 자세도 잘 되고 코로 호흡을 잘하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암기력이 올라가. 그래서 똑똑해져요.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책상 앞에서 똑바로 앉아서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스카이도 갈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최 원장님 아기가 주걱턱이면 몇 살 때 시킬 거야? 나는 만약에 발견즉시니까 철두철미한 가치관에 의해서 6살부터 시킬 거예요. 대화가 될 테니까 해라 이러고. 맞아.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계시지만 어린 친구들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봅니까?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은 사실 빠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그 신비함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안 이쁜 걸 알아요. 그러다 보면 컴플렉스도 생기고 자기 자존감도 떨어지고 거기에 코도 막혀 맨날 머리 맹해 이러니까 안 좋겠죠. 그런 애들 맨날 등짝 때리면서 학원 가라 이러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. 차라리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애가 좀 얼굴이 납작한 것 같아요. 약간 이가 좀 거꾸로 물리거나 앞니끼리 물려요. 이러면 위턱을 확장해주는 교정을 해볼까 하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수술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가 답이죠. 그렇죠. 네. 왜냐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을 치료를 시작을 할 때 치료를 하면서 성장을 같이 쭉 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예후인자라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예후인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거니까. 따라가는 거라서 이제 뭔가 양악 수술을 절대 못하게 할 수 있어요라고 단언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. 그런 평가인자들을 잘 봐가면서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게 이제 저희는 옆에서 조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수술의 가능성은 정말 많이 낮춰진다. 생길 수 있어요. 맞아요. 생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교합이 물렸는데 이렇게 했어. 근데 키가 또 자라서 다시 이렇게 돼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반복적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. 키가 뭐 갑자기 너무 많이 큰다든지 아니면 진짜 크는 시기가 빨리 온다든지 맞아요. 이제 이렇게 되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합이 그럴 때는 진짜 다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넘겨주는 두 번째 마스크 사용을 하는 교정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잡아주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. 물론 아까 얘기 드린 예후인자나 성장으로 가는 패턴들 그 아이의 이런 패턴들을 잘 보면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 노하우인 거죠. 맞아요. 아래턱이 크는 거에 따라서 윗턱이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얼굴이 막 계속 이렇게 막 변하고 이상하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. 다 균형 잡힌 얼굴로 변하고 신체 발달은 오히려 정상에 가깝게 변하게 돼요. 저희 병원은 뭐 이른바 수술하지 않는 교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주걱턱만큼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소중한 아들, 딸들을 가급적 결코 양악수술을 받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. 나의 아이를 양악수술을 안 받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소망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드리는 것, 수술의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주는 것,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. 성장기 주걱턱 교정 치료가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. 내 아이를 위해서. 제 아이라도 반드시 시킬 수 있어요. 잘 될 겁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유튜브 때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